네, 안녕하세요. 최현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농지연금을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강조하는 구역이 있죠. 그게 바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절대농지라고 이야기했던 구역인데 이제 농업진흥구역이고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이게 반듯반듯하게 생긴 그런 그게 이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 농지는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떻게 보면 절대 사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절대 농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농지 연금을 생각을 하면은 농업진흥구역이 제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농어촌 공사에서 가장 관심이 높게 보는 게 바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을 농지연금 또는 그 이외에 농업인 혜택을 위해서 뭐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특정 시점에는 분명히 나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농업진흥구역이 블루오션인 이유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농지연금이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이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각 연금 종류별로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의존을 하는데 이거 두 개 합쳐도 한 60만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다른 어떤 주택연금은 91만 원이고 농지연금은 이미 107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21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꽤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이 22.7%, 그러니까 이미 5명 중에 1명은 22.7%니까 5명 중에 1명은 2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받는 분들은 그 외에 뭐 국민연금 포함하게 되면은 3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 하나로도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농지연금인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토지 경매를 이용하게 되면은 거의 무자본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 인출형이 지금 잠정 중단됐지만 수시 인출형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무자본으로도 월 2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나 낮게,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해서 낮게 낙찰을 받는가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수시 인출형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 종신형으로 연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30%대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은 6년 안에 자기 자본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와 저희 회원님들은 거의 대부분 30%에서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6, 7년 동안 연금을 받으면 그걸로 자기 자본을 회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금 제도에 비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사전에 불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처럼 내 돈을 미리미리 넣어서 그거를 노후에 받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나의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그러니까 연금 형태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미리미리 어떤 불입을 해서 그 돈을 이제 타먹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그러니까 대상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라는 거, 이 부분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국의 어느 누구든지 다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농지연금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해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과 이제 농업보호구역 이 두 가지가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건데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되는 거고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반듯반듯하게 생긴 농지 이런 것들이 농업진흥구역 농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작년이죠.
2024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시키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규모가 큰 집단화된 그런 농지는 아니겠지만 일부 짜투리로 남아있는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를 해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전망인데, 만약에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개발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의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는 굉장히 크게 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장 잠재력을 항상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한 거를 보게 되면은 농업진흥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가장 싼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가격 거품이 없다는 거고 경쟁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는 농지가 바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 경영을 하는 사람만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거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농업진흥구역도 그 토지이기 때문에 물가와,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와는 반대로 가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씩만 오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4에서 5% 정도씩 오릅니다. 매년 오르고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지 가치는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회는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토지 경매 또는 농지 연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연금이 만약에 일반 매매로 산 농지를 농지연금에 던진다면 저는 그거는 반대를 합니다. 농지연금, 농지 경매를 통해서 40% 이하, 뭐 30% 이하에서 받아야만, 그래야만 충분한 이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장점은 택지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은 절대 농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가장 싼 토지이고 그 농지 위에 건축물이 있거나 어떤 이권이 개입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약간 이런 개발을 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대 농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일반 매매로는 잘 안 팔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농지연금이 있죠.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가장 선호하는 농지연금, 그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농지연금에는 이라는 확실한 출구가 있기 때문에 안 팔린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과 관련해서 제가 농업진흥구역 장점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는 농지연금에서 담보가치를 감정가의 90%가 아니라 100%로 쳐줍니다. 물론 이거는 경영이양형의 경우이고, 경영이양형의 경우에는 토지 단가의 제한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데 그 지역마다의 토지 단가 이하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경영이양형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감정가의 90%가 아니라 감정가의 100%로 가격을 담보가를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도 작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인데, 농지 이양 은퇴 직불 제도라는 이 제도의 대상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농지 이양 은퇴 직불은 65세 이상의 농업인이고 과거 10년 동안 빠짐없이 농업 경력을 유지한 사람에게 그 농지를 국가에 이제 농어촌공사 이양하면서 내가 이제 농업에서 은퇴하는 그런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양할 때 이 농지를 일반 감정가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이 혼자서 농사를 좀 짓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 등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없고 농어촌사에서는 이런 농지연금형 농지를 받아서 청년 창업농들에게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농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 어떤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농사짓기 편하게 해야 되는데 일반 이렇게 꾸불꾸불한 그런 농지보다도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생긴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임대를 줬을 때 그랬을 때 농사를 짓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농어촌 공사에서 농업진흥구역을 굉장히 선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씩은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계획이나 택지단지, 산업단지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이제 경기도 평택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입니다.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은 이 이후에도 계속 좀 올랐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만든 자료를 참고를 해보면요. 지금 2000년 초반부터 2007년 사이에 가격이 급등했죠. 그리고 또 한 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만 원대에서부터 7만 원, 그 다음에 한 7만 원대에서부터 11만 원까지 공시지가가 그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급등을 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발 관점에서 수요자가 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느는 이유는 그 주변 지역이 뭔가 개발이 돼가면서 그 수혜를 같이 입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도 그 농지의 가치는 상승을 하는 흐름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그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농지 자체에 개발이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못하는데 그 주변 지역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그 수혜를 같이 입게 된다는 거죠. 이 그 국토는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토는 계속해서 개발이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제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라든가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의 국토 종합 개발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국토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가는 그 수혜를 그 비록 농업진흥구역이지만 수혜를 입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한 20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10배 넘게 가격이 뛴 그런 농지도 있다. 그래서 보유를 하면 할수록 이 농지의 가치는 굉장히 크게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행히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농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하나씩 한번 싸게 나오는 농업진흥구역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유를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